예, 안녕하세요. 백업부동산 스토리의 민혜입니다. 금일은 여러분들과 함께 서울의 그 앞으로의 주택 흐름이라든가 일단 단기적인 흐름을 한번 여러분들과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그와 더불어서 인천이라든가 경기권, 자, 경기권 중에서도 일단 서울과 인접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저희 개인적인 사견이고요. 일단은 저희가 여러 가지 자 변수, 그러니까 뭔가 봐야 될 것들이 많아요. 흐름을 보기 위해서는. 자, 그 중에서도 일단은 규제 하나만 놓고 일단 여러분들과 나눠보고 싶은데요. 자, 규제로 인해서 일단 부동산의 향방, 흐름 분명히 달라질 수도 있고, 자, 투자자나 내 집 마련하고자 하시는 분들의 자, 흐름, 그러니까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울로 집중되던 자금들이 일단은 제가 봤을 때 10월 1일 어제 대책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그 자료를 어제 한번 살펴봤는데, 최근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그리고 이제 보안 방안에 대해서 관계부처 합동, 자, 그래서 2019년 10월 1일 날 발표된 자료를 어제 살펴봤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국지적으로 상승을 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거래량은 점차 회복세고, 갭 투자 이상 거래 의심 사례까지 증가가 됐다. 그래서 거래가 됐고요. 신고가 현상 나온 것 분명히 있었다고 제가 말씀도 이전에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갭 투자 비중도 굉장히 증가 추세고, 저금리 유동성 고분양가와 불확실성이 맞물리면서 시장 기대 심리가 굉장히 가중이 되고 있고, 자,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다. 자, 그렇지만 지금 그런 뜨거운 열기에 찬물을 끼얹기 위해서 자, 정부에서 집값을 잡는 게 이제 목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런 10월 1일 대책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우리가 부동산이라든가 부동산 카페라든가 우리가 이제 유튜브 방송을 보게 되면 자, 하락론자도 있지만 상승론자들이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분양가 상한제 이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일단 유예됐다라는 점, 자, 유예됐다라는 걸 놓고 놨어요. 일단 서울의 주택 가격 굉장히 뜨거울 것이고, 자, 거래도 많아질 것이고, 앞으로 서울만한 투자처는 없다. 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자, 시기적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을 살펴봐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중에서도 규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말하는 현금 부자, 정말 자산이 많은 사람들, 다주택자, 그 사람들이 지금 서울에 주택을 과연 매수할 만한, 자, 그, 뭔가 심적인 부분을 지금 자극을 충분히 시킬 수 있는 상황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그렇지는 않다라는 얘기예요. 왜? 지금 10월 1일 대책을 보게 되면 참 답답합니다. 그리고 그 답답한 그 부분을 제가 오늘 그 이 자료가 나왔기 때문에 자, 이 자료를 통해서 분명히 신문이든 방송이든 전문가든 분명히 얘기를 할 거거든요. 자,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뉴스가 어떻게 나오는지 여러분들과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이러한 시점일수록 좀 신중하실 필요도 있고 조심할 필요도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서울을 너무 지나치게 과대평가를 많이 하시는데, 자, 서울 여러분들께서 쉽게 접근하셔가지고요, 수익 내기도 어렵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우리가 관계 기관 협동 그 현장 점검 및 상시 조사 체계를 운영을 해서 이제 조사들을 많이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현금 부자들이든 또는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이든 자, 잉여자금 조금 현금이 많으신 분들 있잖아요. 자, 그런 분들께서 가장 걱정스럽고 우려하는 게 바로 자금 출처 계획서예요. 그리고 그 자금 출처 계획서가 지금 우리가 그 자산이 많으신 분들은 부의 이전을 자녀에게 많이 하는데, 우리가 이게 증여세라든가 그 또 상속세,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세금은 상속세와 증여세인데, 일단 증여를 해야 되는데 불법적인 방법이나 편법적인 방법으로 또는 우회적인 방법으로 자, 자금을 이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서울의 웬만한 신축 아파트들 다 90억 하잖아요. 또 서울에서 또 지역 좀 입지 좋은 곳들 살펴보게 되면 34평 기준으로 보통 13억, 15억 하고요. 25평 기준으로 10억에 왔다 갔다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일단 나이는 30대, 40대인데, 자, 자금이 조금 그 차입금이 과다하게 그 지금 조금 그 과다하게 좀 받아가지고 주택을 사게 되면 뭔가 자금 출처 의심이 되는 지금 상황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전세, 고가 전세, 자, 임대보증금이 너무 높아. 그러면서 차입금을 또 끌어다 썼어요. 자, 그러면서 뭔가 이렇게 주택을 매매하는 행위에 대해서 뭔가 지금 관계 부서, 그러니까 그 뭔가 이제 그 출처 계획, 그 자금 출처에 대해서
조사를 빡세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10월 1일 이 대책만 보더라도 현금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 또는 자녀 명의로 또는 이제 타인의 명의로 주택을 취득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과연 서울에 주택을 매매를 하려고 움직일까? 근데 그 중에서도 일단은요. 그 중에서도 서울에 25개구는 당연히 들어간다라고 이 10월 1일 대책에 다 나와 있고, 자, 특히나 이제 서울 주요 지역, 마포, 용산, 성동구, 서대문구도 포함이 됐어요. 자,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그 강남 4구죠. 서초구, 강남구, 강동구, 송파구 같은 경우에는 집중조사 대상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랬을 때 앞으로 거래 행위가 과연 많이 일어날까? 제가 봤을 때에는 거래 행위가 많이 일어날 것 같지는 않고요. 자, 현금 부자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국세청 조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랬을 때 그들이 움직이지 않는 시장, 실수요자, 예,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왜? 주택 가격이 비싼데 자금이 어디 있어요? 예. 그리고 또 이제 대출 받기도 어려운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뉴스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 지금 금일 뉴스예요. 그래서 지금 살펴보게 되면 서울 과열 지역 탈세 의심 부동산 거래.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 나온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기사가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뉴스 한번 보시면은요, 과연 서울의 주택 가격이 자,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기 위해서 거래도 많이 돼야 되고 뭔가 분위기도 붐이 일어나야 될 텐데, 일단 무지하면 내가 취득해서 그 신고가라는 거는요, 역사상 그 해당 주택의 가격을 내가 최고가로 사면서 그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 역사를 남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이런 시점 정말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지적들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특이한 거는 그 구로구 같은 경우에도 14건 좀 의심 사례, 강하게 의심되는 사례가 있었고, 관악구도 포함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서울 25개구가 전수조사가 들어갈 거고요. 특히나 아까 말씀드렸던 마용성, 서대문, 강남 4구 집중 타겟으로 조사를 하겠다라는데, 자, 거래라는 게 일어나야 가격도 지속적으로 상승이 되는 거고, 자, 기대심리, 그러니까 뭔가 뜨거운 열기가 이어질 텐데, 제가 봤을 때에는, 자, 분양가 상한제 유예했다. 자, 6개월이에요, 6개월. 근데 이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 어제 방송 보시면은요, 이 6개월 적용되는 그 아파트 단지 별로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일단은 이 유예 부분을 가지고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조금 그냥 패스하세요. 예,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분양가 상한제가 되게 되면 일단은 분양을 받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만 좋은 거예요. 그 사람만. 그렇다고 해서 또 주택 가격이 잡히냐? 그렇진 않다라고 제가 예전에도 영상에서 한번 찍었는데, 자, 일단은 우리가 다른 거는 다 집어치우고요. 일단은 지금 거래 환경, 서울에서 주택을 사고 파는 행위, 자, 갭 투자 행위, 지금 가격도 매매가와 전세가가 굉장히 벌어진 상황인데, 일단 이런 규제적인 측면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자, 현금 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요, 제일 무서워하는 게 국세청 조사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무슨 거래를 많이 하겠어요? 줍줍을 하겠어요? 제가 상담을 최근에도 하신 분들 중에 줍줍, 자, 과천에서도 줍줍하고요, 서울 지역에서도 줍줍했습니다. 근데 계약금 안 넣고 포기하신 분들도 있어요. 왜? 또는 계약금을 포기하셨는데 왜 그러냐면, 내가 이게 지금 자금이 있는데 혹시 이것 때문에 우리 아버지 사업체 또는 우리 가족의 사업체에 뭔가 조사가 나오게 되면 피해가 클까봐 피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아졌다는 거예요. 근데 10월 1일 대책 하나로 지금 현재 그러한 부분들이 명확하게 지금 발표가 되다 보니까 오히려 현금무자라든가 조금 자금이 많으신 분들, 좀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잉여 자금이 많으신 분들이 움츠린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의 시장이, 자, 주요 지역이 움직이기보다는 좀 침체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께서 잘못 판단하고 투자하신다 그러면 전 재산을, 예, 조금, 자, 조금, 예, 좀 한 번에 조금 훅 갈 수도 있는 거고요. 일단은 역사상 최고점에 내 이름 석자를 남길 수도 있다라는 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요런 뉴스도 있고, 지금 아래 보면은 어제 그 10월 1일 대책을 보게 되면 이거 참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자, 매물 있나요? 강북서 매수 문의 증가세, 서울 아파트 상승 지수. 저도 서울의 주요 지역에 상담을 굉장히 많이 하고 물건을 정말 다양하게 다양한 지역에 갖고 계신 분들 정말 많습니다. 자, 그분들이요, 요번에 이렇게 분위기가 다시 들어섰을 때,
자, 매도하고 나가시는 분들이 오히려 많지. 사실 지방에 계신 분들이 오히려 이런 뉴스를 보고, 자, 문의 전화도 하고 실제적으로 이제 매매 거래를 하겠다라고, 자, 이렇게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일단 제가 봤을 때에는 그런 것들 조금 지양하라고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려요. 자, 어저께, 이제 그저께죠. 예. 10월 1일 대책을 보게 되면,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잖아요. 뭔가 시장에서 지금 서울 지역을 규제를 빡세게 하고 특히나 제일 민감한 사항인 자금에 관한 출처에 대해서 조사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자, 그거, 여러분들 그거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서울에 있는 지역, 자, 이 지역보다는요, 일단은 그 바깥에 있는 비규제 지역이라든가 또는 규제가 좀 상대적으로 서울보다는 좀 완화되어 있는 지역 또는 일반적으로 주택을 사고 파는 행위가 통상적으로 많이 이루어지는 3억에서 한 7억 원 사이에 아파트라든가 주택 같은 것들이 여러분들한테 조금 투자 물건으로서 또는 그 여러분들께서 실거주로 목적하는 데 있어서 매매 거래 하는데, 물론 매매 거래하고 실거주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투자라는 부분은 분명히 자 생각하시고 이제 매입을 하시는데, 자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생각하신다 그러면 서울에 지금 당장 아무리 내가 주택을 사고 싶더라도 지금 순간만큼은 좀 여러분들께서 멈췄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한 발자국 물러서서 좀 지켜보시고 내년 이후의 흐름을, 그러니까 내년쯤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10월, 11월, 12월, 그리고 내년 1월, 2월, 3월, 자, 이 흐름을 좀 그 몇 개월간의 시간을 좀 지켜보신 다음에 내가 한번 시장에 참여할지 안 할지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부가 지난 9월, 그러니까 지난해 9.13 대책, 3기 신도시 발표, 분양가 상한제 등 잇따라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서울 집값은 잡히지 않고 있다. 반면 지역 기반 산업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 집값은 끝없이 추락을 이어가고 있다. 자, 그랬을 때 10월 1일 대책 지금 이거 나왔습니까? 예, 서울 전수조사 하겠다라는 내용 나왔어요. 자, 그런 내용 안 나왔어요. 그런데 서울 아파트가 올해 최대폭 상승. 자, 그래서 이제 매수자도 증가세에 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이거 보시고 또 오해하시는 분들 정말 많아요. 그래서 기사라는 거는 일단 그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받아들이기 전에 이 기사가 어떻게 나왔는지에 따라서 또는 이 기사 내용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따라서 자, 흐름은 달라질 수도 있고 나의 자산 포트폴리오도 달라질 수 있어요. 자, 그렇지만 제가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우리가 그 뭔가 정부에서 나오는 객관적인 자료를 보게 되면 지금 이렇게 지금 조사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의 웬만한 아파트, 신축 아파트요, 강동구입니다. 그래서 강동구 지역도 이제 우리가 고덕동이라든가 상일동역 주변으로 가게 되면 순차적으로 아파트가 입주를 많이 하게 되는데, 그쪽 해당 지역 아파트들 보시면 다 10억 넘어가요. 10억 정도 되고요. 자, 그랬을 때 30대 부부입니다. 그랬을 때 30대 후반인데 자기 자본금 3억 3천이에요. 그리고 이제 총 차입금이 6억 7천인데 이런 것들도 지금 현재 자금 출처에 대해서 빡세게 묻겠다라고 하는데, 지금 매수를 대기하고 있거나 또는 매수를 이미 계약을 체결하신 분들도요, 지금 이 부분 때문에 내가 서울에 있는 주택 가격, 그러니까 지금 너무 비싸게 주고 산 거 아닌가. 왜? 이런 걸 보게 되면 돈 있는 사람들도 그 본인들도요, 이런 뉴스 봤으면 거래를 안 하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저는 오늘도 몇몇 분 통화했거든요. 자, 그렇지만은 그분들이 뭐 자금적으로 뭐 성형을 못하는 분들은 아닌데, 자, 우리가 이런 규제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뭔가 그 사람의 뭔가 이렇게 털게 되면 먼지 하나 안 나오겠습니까? 예. 뭐 물론 없는 분들도 있겠죠. 깔끔하신 분들. 그렇지만 일단은 시장에서 현금이 많으신 분들이 제일 위험하게 생각하는 게 자금 출처 계획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금 소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 이거에 대한 걱정이 많은데, 일단은 서울에 웬만한 아파트 투자를 하든 재개발에 투자를 하든 자, 현금을 많이 갖고 있어서 거래를 한다? 예, 조사 대상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그 차입금을 많이 끌어놨었다? 자, 이것도 지금 조사 대상이에요. 왜?
편법 증여로 볼 수도 있고, 또 이제 우리가 사인 간의 거래에 있어서 자, 통상적으로 채무 관계, 채권 관계가 형성되는 관계도 있지만 그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 관계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법률적인 조언을 받아서 우리가 이제 채무 관계로 이제 그 채권자, 채무자 관계로서의 자, 명확한 소명이 가능하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일단 그런 부분이 불명확하신 분들, 자, 그런 분들이 과연 거래를 일으킬까요? 제가 봤을 땐 당분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께서 똑같은 자, 이 정보를 받고 자, 이런 뉴스, 해당 뉴스들이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께서 사리 분별을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지금 유튜브를 살펴보게 되면 자, 부동산 진짜 많이 서울 지역 상승할 것처럼 얘기하는데 자, 상승할 것처럼 얘기하고 재개발, 재건축 얘기 많이 해요. 근데 결국엔 용산에 또는 영등포에 그 다세대 진짜 5억 정도 하는 투룸, 빌라 이런 것들 매매 많이 하시는데 그 지역 재개발 안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려워요. 왜? 신축행위도 많이 일어났고요. 사실 투룸 신축행위가 일어나는데 한 5억 정도 가고 4억 3천, 뭐 4억 8천, 뭐 4억 2천 이렇게 되는데 사실 그런 주택 사가지고요 자산 불린 사람 저 절대로 못 본 것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일단은 어제 그저께 나온 국토부 자료를 보시고 나서요. 자, 서울의 상황을 좀 판단하셨으면 좋겠고, 자, 서울에 있는 지역, 강동구 한번 살펴볼게요. 자, 강동구 지역 한번 살펴보게 되면, 일단은 이쪽에 진짜 아파트들이에요. 자, 그랬을 때 여기 25평 보시게 되면, 호가 10억 5천입니다. 34평, 예, 한번 살펴볼게요. 13억이에요. 자, 이런 아파트 취득할 때마다 현금 부자들, 예, 또는 이제 차입금, 거래 많은 사람들 또는 이제 우리가 고액 전세를 끼고 뭔가 의심 사례가 있는 그런 물건들 조사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누가 사겠습니까? 예. 부자들이요? 정보를 가장 빠르게 아는 사람이 부자예요. 부자들은요 괜히 부자가 아닙니다. 예, 부지런하기 때문에 부자예요. 자, 발로 뛰는 그 부자도 있고 이제 부지런하다라는 거예요. 부자들이 대부분. 자, 그렇지만 정보에 관해서도 굉장히 부자들은 빠르고 신속하고 정확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랬을 때 용산이라든가 이런 지역 한번 보세요. 아파트가 굉장히 지금 살펴보게 되면 왕궁 아파트 굉장히 유명하죠. 재건축으로. 자, 그랬을 때 이제 그 15억, 31평 15억, 그 다음에 뭐 호가 17억입니다. 자, 이런 아파트들 움직여줘야 가격도 상승을 하고 또 이제 시장에 움직이자야 그 거래량도 늘어지고 이제 가격도 상승을 하고 주변적으로 확산을 하는데 자, 서울 한강 주변으로 한 주요 지역들 예, 이 주요 지역들 집중 타겟이고요. 관악구도 지금 아까 뉴스 보게 되면 구로구도 보게 되면 자, 이쪽 지역들도 지금 전수조사 들어가고 서울의 25개구 다 조사를 하겠다라 그러는데 현금 부자들 움츠리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머리에 각성을 시키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매매가와 전세가가 굉장히 벌어진 지금의 시점. 자, 그리고 지금 현재 10월 1일 대책을 통해서 일단은 뭔가 집중 조사를 많이 하겠다라는 이 시점. 과연 부동산이 쉽게 움직이는 서울일까? 자, 그랬을 때 일단 제일 많이 보고 있는 노도강이죠. 그 중에서도 이제 노원구 일대의 뭐 상계 주공 시리즈. 자, 이쪽 지역에 굉장히 문의도 많고, 자, 매수도 지금 대기자가 있다라는 아까 뉴스도 나왔는데, 일단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소명이 가능하신 분들도 많겠지만, 소명 안 되시는 분들 정말 많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소명이 되더라도 이런 게 있으면 찜찜해서 지금 거래 안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자, 일단 부자들이 일단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를 많이 하고 있다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랬을 때 제가 봤을 때에는 앞으로 흐름이 자, 경기도 지역으로 조금 많이 이탈을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자, 경기도 지역도 일단은 규제 지역도 있고 비규제 지역도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그 규제 지역과 비규제 지역 중 자, 어느 지역에 어떤 물건 쪽으로 자, 자금이 흘러가는 길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일단 여러분들께서도 자, 그런 방향성으로 좀 보시고 물건도 선정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체력에 맞게끔 자금 소명이 가능하게끔 자, 물건을 찾고 내 집 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내 집 마련 하시는데요, 일단은 너무 무리하게 예, 뱁새가 황새 따라가다 보면은 가랑이 찢어지잖아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이 가랑이 찢어질지 안 찢어질지는 자, 여러분들의 판단에 의해서 예, 이제
그 좌지우지가 될 텐데, 일단은 제가 우려돼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려돼서. 예. 이거는 제가 뭐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대부분 현명하게 생각하시고 이성이 있다 그러면 제 말씀을 좀 한 번쯤은, 예, 한 번쯤은 꼭 한번 떠올리시고, 이게 내가 지금 서울에 있는 주택 지금 이 시점에 지금 취득하는 게 맞을까? 한번 여러분들께서 고민 한 번쯤은 해보시고, 예, 투자 결정이든 일단 내 집 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만큼은 일단 10월 1일, 자, 앞으로 이제 법제처 개정을 통해서 10월 말일 날 최대한 빠르게 신속하게 시행을 하겠다고 하는데, 자, 10월 말이 지나고요. 한 1분기나 2분기가 지난 그 시점에 다시 한번 서울을 한번 바라보고요. 그래도 뭔가 변화가 없고 좀 더, 예, 지금 내가 그래도 서울을 사야겠다 그러면 그때 시점으로 한번 유예를 해보세요. 유예를. 예. 그리고 특히나 투자를 하고 싶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 서울은 지금 전수조사가 빡세게 갈 수밖에 없으니까 일단은 좀 널리 보고요. 지방도 좀 보세요. 특히나 이제 내 집 마련하고자 하시는 분들, 예, 조금 이런 부분은 좀 포인트로 잡고 매수 타이밍을 좀 보셨으면 좋겠고, 자, 청약가점이 좀 높으신 분들, 자, 분양가 상한제로 일단 그 청약을 통해서 아파트 당첨만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일단은 그 여러분들께서 최대한, 예, 넣을 수 있는 지역 또는 이제 분석해서요, 어느 지역이 내가 당첨이 가능한지, 또 그래서 당첨이 되면 그 굉장히 이제 시세 차익도 많이 바라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자, 청약으로 아파트 공급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그 손품, 이 마우스 있잖아요. 손품을 좀 팔아서 좀 여러분이 그 공략할 수 있는, 또는 이제 우리가 분양가도 너무 높으면 여러분들께서 부담이 되니까요. 체력에 맞게끔 그 지역 선별, 그래서 그 지역에서 분양가가 적정한지, 내가 앞으로 그걸 감당할 수 있는지 한번 따져보시고 청약에 나섰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금일 여러분들과 일단 그 국토교통부에서 나온 자료를 토대로 해서, 자,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뭔가 이제 신문이나 방송이나 언론에서 이제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자, 이런 기사들을 확인을 통해서 좀 제대로 기사를 좀 살펴보고, 자, 시장의 흐름도, 자, 다양하게 의견이 나오지만 저라는 사람, 자, 이 100억 부동산 스토리 미네라는 사람은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거, 이것도 한번, 예,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과 조금 유익한 내용으로 다가서고요. 여러분들에게 항상 자산을 불리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전달하는 100억 부동산 스토리의 미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